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이죠? 여러분, 혹시 그냥 잠시만이라도 다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를 현재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멈춤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멈춤의 기술은 바로 예술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림 한 폭이나 음악 한 소절이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던 우리 마음을 짝 멈추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힘의 비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우리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첫 번째 경험, 그건 바로 압도적인 풍경과의 만남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있는 한 안내원이 관광객들한테 이런 경고를 한대요. 길이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 절벽 수백 피트 아래로 까마득합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면서 이런 말을 덧붙인다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떨어지시면요, 내려가면서 왼쪽 편을 꼭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는 절경이 펼쳐질 거거든요. 때로는 소리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한 왕이 당대 최고의 악사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조건을 겁니다. 연주 중에 고개를 흔드는 놈은 그 자리에서 목을 베겠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죽음을 각오한 100명의 관객, 칼을 번쩍이는 군인들. 그런데 말이죠, 음악이 절정으로 치닫자 사람들이 그 넋을 잇는 곡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죽음도 잊고 전부 다 고개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몸짓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분을 숨긴 어떤 도인이 제자들하고 주막에 들렀습니다. 근데 저녁 식사를 딱 마치자마자 주막 주인이 갑자기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는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주막을 했지만요, 오늘 처음으로 당신에게서 마치 천지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조화로운 몸짓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요, 단 한순간의 시선만으로도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인도의 어떤 도인을 만나려고 수천 명이나 되는 인파를 뚫고 며칠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그 짧디 짧은 만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그를 보기 위해 그 먼 길을 갔는데 바로 그 순간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불타는 시선을 느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기가 막히는 절경, 넋을 잃는 곡조, 조화로운 몸짓, 불타는 시선. 방금 우리가 본 이 네 가지 강력한 만남은 헐떡이면서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를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술관에 가고 음악회에 가고 무용이나 연극 공연을 보러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멈춤의 순간을 찾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술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술, 한자로 보면 이술이라고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기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한번 멈추게 하고 바로 그 순간에 머물도록 하는 기술, 술이라는 뜻입니다. 와, 예술은 그 자체로 마음을 멈추게 하는 일종의 테크닉이었던 셈이죠. 그럼 마음을 멈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지치게 하는 외부 세상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둘째,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떠드는 온갖 잡념들, 그 내면의 생각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무는 겁니다. 어릴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느꼈던 그 경이로움. 우리가 어쩌다 그걸 다 잃어버렸을까요? 자, 예술이 이렇게 개인의 마음을 멈추게 한다면요, 이 멈춤과 치유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땐 또 어떤 힘을 가질까요? 이제는 개인이 아닌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치료의 역사를 아주 잠깐만 짚어볼게요. 프로이트가 처음 그 중요성을 이야기한 이후 초기에는 집단이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집단 그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또 치료의 주체로 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문장이 그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집단 치료의 선구자 중 한 명인 폴크스의 말인데요. 집단을 치료하라. 그러면 개인은 스스로 치유될 것이다. 와, 치유의 힘이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 즉 집단 그 자체에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체를 보고 관계에 집중하는 아이디어들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사실 이건 그냥 심리학계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가 거대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우리는 세상을 아주 잘 짜인 시계처럼 봤어요. 기계적이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딱 나오는 예측 가능한 세상. 이게 바로 뉴턴의 세계관이죠. 하지만 현대 물리학에 밝혀낸 세상은 훨씬 더 이상하고 모든 게 서로 얽혀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부분을 다 합친다고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가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요. 이게 그냥 과학 이론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학에서부터 의학,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문명의 전환인 거예요. 단순한 원인 결과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해진 거죠. 이 변화가 얼마나 거대한 건지 실감하기 위해서 시간의 크기를 한번 느껴볼까요? 자, 우주의 나이가 약 150억 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는 45억 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기계처럼 바라보기 시작한 이 현대적인 세계관은 고작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5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보면 정말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인 거죠. 이런 거대한 흐름은 당연히 우리 문화 속에도 반영이 됩니다. 합리성과 성공만을 최고로 여기던 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양성이나 개인의 경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존중하는 탈근대적 사고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답은 하나라는 큰 이야기 대신에 저마다의 소중한 작은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치료 현장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이론이 최고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론의 장점을 통합해서 쓰는 다원주의가 대세가 됐고요. 치료자도 더 이상 하얀 벽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관찰자가 아니에요. 환자와 함께 치유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앞으로 우리 정신건강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는 뇌과학이나 약물 치료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자칫하다가 인간의 고통을 단순히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게 되면 그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인간적인 요소를 놓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집단 치료와 예술 치료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치료의 대안 중 하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라는 건 결국 공유된 경험, 그리고 창조적인 표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적인 연결 속에서 일어난다는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소중한 통로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진보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잠시 멈춰 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파라다이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멈춤과 진정한 연결의 순간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